그렇습니다. 예,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다 깐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아주 괜찮은 게스트 두 분을 섭외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 대변인 그리고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간 YB와 OB의 아. 게스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저도 그 YB입니다, YB. 저희 YB라고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역시. 그러면 이쪽이 제가 좀 오비라고 할수 올드비네요. 그럼 아유.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긴 했습니다. 네. 아, 아니 우리 김기욱 선생님, 김기욱 개그맨님의 저는 영원한 팬이기 때문에 네. 섭외 요청 왔을 때부터 무조건 그냥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김기욱 씨? 예전에 우차사에서 그 너무 재밌었잖아요. 아, 네. 호이자. 호이자. 호이자 흉내내려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예. 호이자. 네, 방금 하실 수 있는 거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예. 장성호 호이자. 소장님이 제가 그렇게 귀엽게 했습니까? 굉장히 예. 다른 버전으로 호이자를 예.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 예. 너무 여러분 호이자 아시죠? 진짜 네. 팬이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TBS 라디오에 제가 TBS 라디오나 TBS TV에 출연도 하고 잠깐 네. 진행됐는데 네. 그 즈음에 맞아요. TBS에서 교통방송이잖아요. TBS가 원래 네. 출발을 해서 라쿠카라차라고 그렇지. 하는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정말 유익했어요. 진짜 팬이시네요. 자동차 도로 관련 상식 정보 뭐 주의사항 이런 걸 와. 재밌게 그것도 유머로. 훌륭한 예. 프로그램이었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김기욱 씨가 참 인기가 많은 개그맨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닭간다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이 정치 시사 토크에도 달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훌륭한 게스트 모셔놓고 제가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또 네. 우리 또 문성호 대변인도 인사를 저희 안 나올 이게 수가 없죠. 인사도 시작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방송 처음이라 가지고 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개혁신당 문성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이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네. 저는 그때가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그렇지. 정말 학교 친구들이 다 따라 있었어요. 오, 교실에서 네. 다 그때 좋다. 뭐 양세찬 개그맨하고 같이 나오셨었잖아요. 양세형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 하나씩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진짜 옆에서 같이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정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영보이랑 올드보이와 이 세대의 화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저의 개인기 그때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다는 게 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개그맨들이 할 일이었어요. 지금 진짜 근데 그 개그맨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다 정치인이 하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정치인했지.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정치인을 했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빅에서 사망 토론도 하셨다고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많이 계신데 네, 이렇게 재밌었죠. 여러 가지 유명한 코너들을 다 접게 만든 정치인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예. 제가 저 슈퍼챗 여셔서 슈퍼챗 쐈습니다. 쏘셨어요? 출연자가 쏘는 거 처음 보셨죠? 이야, 예. 설마 치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 어머, 치치님이 지금 5만 원을 지금 쏘셔가지고 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이순결님 앞에 안진걸입니다. 첫 번째로 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예, 아. 저는 출연하면서도 슈퍼챗 쏘는 신기를 아유. 가지고 있습니다. 호이자 슈퍼챗 쏘자. 이야, 야,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 나서서 금액이 또 프로그램을- 33,733원인 이유를 아 좀 여기 있네. 우리 김기욱 개그맨이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의도 TV 여의도 넘어 TV 개국 왕 축하드립니다. 집단지성, 집단 유머의 힘으로 더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안진걸 TV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올림이라고 본인 PR까지. 그러면서 안진걸 TV 홍보하는 거죠. 금액이 33,733원.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유가 있나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33만 7,337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네. 337 박수 맞습니다. 아 진짜로? 아. 요즘 MZ 세대들 모르던데 개그맨님 아시는 거니까 우리 세대다. 아, 예전에는 지금은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탄핵 윤상열 탄핵 이렇게 응원하던 옛날에는 다 337 박수였잖아요. 아, 옛날에 그랬지. 33 박수 3번, 네, 박수 3번, 박수 7번. 그렇죠, 알죠. 아시죠? 네. 세대가 좀 대신 아니 근데 들켜버렸나요? 듣다가 너무 재밌는 게 그 대한민국도 20년 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초등학생 때 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좀 저출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가 교체되는 시기가 좀 이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 숫자가 적다 보니까 뭔가 한 문화를 전체가 공유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친구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 막 100만 유튜버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다 자기들끼리 좀 소그룹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진짜 그 박수 하나로 다 모였던 맞아요. 그런 시기가 좀 그립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다는 게 보는 것만 뜨거든요. 비슷한 음. 것만 뜨니까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있어서 음. 정치가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닭간다 이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정치의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진걸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솜결님도 와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뭐라고 쓰면서 보내주셨는지 이것도 읽어주셔야 돼요. 아 개혁신당 3기 지도부 화이팅 하셨어요. 화이팅. 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혁신당 네, 3기 지도부 예.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저희 시작할게요. 자, 치치님도 여의도 넘어 격하게 응원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환영해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 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의 말씀과 함께 예, 슈퍼챗을 예.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뭐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예전에 이준석 대표님께서 SBS CNBC라는 케이블 SBS 경제 방송에서 심청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네. 심청이. 그러니까 효녀 심청처럼 네. 어떤 서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송이었어요. 심청이. 그때 그 PD가 김영민 PD라고 유명한 그 지금 칼럼니스트 있어요. 네. 저 거기 출연진이었어요. 아, 고정 출연진. 네. 그래서 끝나고 이준석 대표님이 당시에 술도 사주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거 아닌 개인적인 사담을 네. 굉장한 뉴스거리처럼 얘기를 해주신 아니, 대단한 능력이 정보를 계십니다. 드렸잖아요. 왜냐면 예. 아 이준석 지금 대표님이 예전에 SBS의 진행자를 한 적이 있었다. 아.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구나. 예, SBS 경제 프로 CNBC 프로그램 MC였어요. 아하. 저는 고정 패널. 네. 아 그랬구나. 예. 신기한 게 같은 당 사람인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드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뭔가 패널로 자기가 출연자로 나간 이미지만 굉장히 강하고 아, 그런 방송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진행자를 네. 했었군요. 그때는 그러네요.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몇 달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실제로. 네. 어땠습니까 이준석 대표 진행? 잘했어요. 뭐 패널 때보다 더 안정감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그 칭찬일까요? 아니 아, 패널 때는 불안했다. 불안했다. 아니, 패널 때는 이제 좀 뭐 워낙 그 툭툭 튀시는 분이지만 네. 진행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아주셨어요. 또 열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이니까 자기 그때 역할을 참 굉장히 좋았던 충실한 게 기억이 나요. 아니었나. 그래도 이준석 대표 좀 많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술 한 잔 사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혜연님도 2만 원 슈퍼챗, 2천 2,000원. 원, 예,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엄선해서 싹 까보는 특검 캐비넷 시간입니다. 예, 지금 지난 금요일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을 체포하러 갔을 당시에 그 장면이 정말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외신에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저항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안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창피한 일이죠. 본인이 평생 누군가의 죄를 묻고 그 과정에서 과잉 수사도 일삼았다는 지적은 받았지만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권력의 엄정함 그리고 결국 죄가 큰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키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법정에다 나가야 되지만 검찰에서 추가로 불러갖고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맨날 불려다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 조치는 설령 본인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최고위직 공무원인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면 협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하고 반박하는 권리는 있지만 근데 그런 계속해서 무슨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든 공권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협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마 살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죄수로 이렇게 기소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네. 끌고도 나오고 그랬을 텐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좀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최소한 법정에서 다툰다 하더라도
협조해줘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성호 선임 대변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뭐 차량에서 이제 뭐 기차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계셨던 그 시절에는요, 여름 되면 덥다고 그냥 길에서도 이렇게 그냥 배 까고 다니시는 아저씨들 있고 그러셨거든요. 있었어. 네. 네.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차이나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렇지. 딱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뭐 풍채도 좋으시고 여름 더우시고 하니까 그냥 안 입고 계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뭐 에어컨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선풍기 하나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라는 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이게 뭔가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런 특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데, 아 진짜 더워서 예, 벗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 그냥 그분이 그냥 아저씨라 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그러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도 막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뭐 청와대래 용산에서도 네. 뭐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데 언제 뭐 출퇴근 안 하고 왔는데 그냥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안 내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민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안에서 드리고 옷을 벗고 있는 채로 속옷 차림으로 내 몸에 손을 대면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좀 강제로 좀 강압적으로 말했다는 그런 근데 뭐 말이 들려서. 본인이 말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하러 간 특검이 그 상황에서 옷을 본인이 안 입겠다고 하거나 혹은 안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집행하면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과하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이 만약에 구치소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형무소와는 달리 이분이 아직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뭔가 죄인 취급을 받지는 않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네. 어느 누가 거기에서 지금 나 수사하겠다고 수사관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옷 벗고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진짜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 오만하게 행동을 하고 살아셨는가 이런 게 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 가는 거를 자기가 커버해 주려고 완전히 또 어그로 끌어주는 거예요? 예, 어그로 끌면서 사랑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뭐 김건희 씨한테는 뭐 영육이 지배당하는 관계였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마지막까지도 김건희 이제 8월 6일 날 소환돼야 되고 네. 또 김혜성 집사 게이트, 사실은 제가 그건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김혜성 씨는 모든 김건희 비리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초창기 비리부터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잔고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스포트를 받으려고 이제 뭐 생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떠나가지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라고 네. 또 재판에 나가라고 사법부도 그다음에 특검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 지금 재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라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독방 간 것도 특혜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법상 원칙은 독방 수용의 원칙이에요. 근데 구치소는 좁고 사람 많으니까 혼거를 하거든요. 7번 방의 비밀, 7번 방의 선물 영화처럼. 네. 근데 그렇게 여럿이 있으면 부딪히잖아요. 여름에는 서로 쌈납니다. 그래서 막 교도관들은 밤에 출동하고요. 네, 우리 안진거 소장님이 한 2개월 정도 여름에 2008년 여름에 수감되신 적이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하다가 감옥 한번 갔다 왔습니다. 2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구치소였죠, 구치소. 네, 구치소. 그때 서울 구치소 계절이 딱 똑같습니다. 지금이 딱 이제. 지금이고요. 예. 그때 처음에 갔는데 6명 방이었어요. 네. 진짜 쌈나더라고요. 더우니까 선풍기 한 대 있고. 네. 한대 6명. 예, 그걸로 회전해가고 지내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막 기다리고 늦게 나오면 막 욕하고 빨리 나라 그러고. 그래서 싸웠습니까? 저는 안 싸웠는데 말렸죠. 아, 말리고 그랬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구치소의 그 인권 개선을 같이 호소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독방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국민들과 토론을 거쳐서 전체 죄수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요즘에는 온열 환자들 열사병으로 많이들 막 쓰러지거나 다치기도 하니까 그때 설치할 수 있죠. 윤석열 한 사람에서 설치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지금은 더우면 바로 뒤에 화장실하고 그게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 등목 있잖아요. 등목. 그렇지. 계속 바가지로 물 그 딱 안에서 뿌리고 등목으로.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딱
선풍기 켜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시원해요. 시원하지 그래도. 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엄살이고 과장입니다. 그 구치 생활 해본 셀프 사람. 등록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 그렇죠. 술만 드셔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근데 물 찌끄는 건 다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물 이렇게 찌끄면 되잖아요. 물을 호이자. 야, 거기다가 또 호의자를 대입하시니까. 이건 좀 불쾌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개그맨이. 이게 개그맨이 호의자를 해야 재밌는 건데 이게 정치인이 또 이게 그 호의자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잘 살려야 되는 거군요. 이것도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개그맨 기수를 줘야 돼요.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그맨보다 정치인들이 더 웃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모습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담요에 똘똘 말아서 꺼내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빌미를 주진 않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저는 좀 그 간이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오히려 좀 정적인 모습, 특히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고 또 이제 190석이랑 거대한 선거권을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좀 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오히려 커봐라 저 윤석열 얼마나 저렇게 격떨어지냐가 나오는데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과연 그 이미지적으로 저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독방에 수거되어 있는 게 특혜라면 특혜죠.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만약에 진짜로 그 홍거방에 같이 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거대로 특검을 진행하거나 이재명 정권에게도 부담이거든요. 그게 비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뭐 그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특혜임과 동시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흔히 얘기하는 공수교대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씨를 정말 그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죄나 비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규명을 하더라도 저는 독방 자체는 제가 특혜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갈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거기만 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도 안 나가고 검찰 특검 조사도 안 나가고 이런 행태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 대표가 이제 특유의 이제 독서를 한 건데 저는 문성호 대표의 말씀처럼 집권 여당은 조금 더 품격 있게 표현해도 된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을 좀 얹자면 오늘 뭐 국민의힘 패널에 안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그쪽 입장을 좀 대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도 뭐 이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왔다 갔다 되는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당시에 저도 뭐 원래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었다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 당시 이준석 대표 나오면서 나온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증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의 그 특혜냐 아니냐 하고는 별개로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뭐 뒤에 이제 질문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지금 뭐 접견 시간이나 이런 게 전때 대통령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꾸라지라는 별명대로 본인이 이런 자신이 쓸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최대까지 너무 쓰는 것도 결국엔 특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선 저는 특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은 지금 이례적 특혜를 지금 받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많이 뜨고 있는데 지금 뭐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접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접견 시간이 이게 원래 제한이 돼 있다면서요? 네, 보통 일반인들은 하루에 주말은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번 10분. 그게 접견 제한 시간이에요? 일반 죄수들은요. 구치소든 교도소든. 그리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철창사에 막 손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낭만적인 거고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아크릴판이나 유리 같은 게 딱 쳐져 있어서 얼굴도 약간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전화기로 진짜 소통한 적도 있고 지금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도 못 잡아볼 뿐 아니라 얼굴도 못 만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 면회 갔을 때 보니까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조금 이제 소리는 여전히 유리막 같은 거로 막혀져 있는데 요즘 스피커가 있죠. 그러니까 그 스피커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근데 348명이나 395시간. 와, 이건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보통은
일반 접견실에서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한 데에서 네네. 딱 10분. 근데 좀 권력 있었던 분들은 이제 변호사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변호사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변접실이라고 해서 좀 걸어가서 2층에 있는 데인데 이제 이렇게 칸칸이 있어요. A 변호사, B 변호사, C 그게 변호사. 공무상 접견실로 보는 건가요? 예, 네. 아니 거기는 그냥 하나가 더 변접실입니다. 아, 또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눈치도 좀 보이죠. 그렇지. 계속 앉아 있으면 저 뭐 하는 거냐. 재수가 하루 종일 변호사랑 저기 농담을 하고 그렇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소 변호의 접견이 있습니다. 장접. 네. 장소 변경 접견은 뭐냐면 특별히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권력자라든지 또는 국제기구 관계자가 윤석열 씨를 만나러 왔다거나 또는 뭐 아픈 가족이 있어서 특별히 만나게 해줘야 될 상황이 있다. 곧 돌아가실 상황이다. 네. 그럼 만약에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 어머님 오면 손이라도 뭐 잡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인도적인 차원을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공무실 접견인데 네. 여기는 넓고 시원하고 그 전에 제가 말했던 일반 접견, 변호사 접견, 장소 변경 특별 접견도 아닌 그보다 훨씬 넓고 시원한 곳에서 장시간 있었던 거죠. 거기는 그러면 일반인은 못 들어가겠네요. 아 일반인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구나. 예,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또 거의 안 옵니다. 네. 예. 변호사님들도 뭐 한 번쯤에 한두 번 왔다 말아버리고 장소 변경 접견도 거의 구경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장소, 시간, 사람, 네. 그다음에 종일 횟수. 넓은 데에서 네.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아니라 네. 교도소 안에 같이 했다는 것은 맞는데 네. 전체적으로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한 거죠. 아, 저 뭐 1차 구속 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292명 정도 접견하고 1일 평균 한 7시간을 만났다 그러고 2차 구속 기간은 7월부터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인데 56명을 접견하면서 1일 평균 2.7시간 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문성호 대변인 이거 뭐 사람이 좀 만나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약간 말걸음이 뜸해지는 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죠 이거는? 아직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뭐 농담처럼 뭐 예전에 대통령이었을 때야 그 사람이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문정선 씨가 되는 게 당연한데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끈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찾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찾아가는 건가라는 게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지만 그냥 진짜 농담처럼 그 윤석열 캐비넷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뭐 검사 시설에 있던 이런 걸 가지고 뭐 국힘의 뭔가 약점을 잡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끈이 떨어졌으면서도 자기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혜 논란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특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정당 생활하기 전에 억울하게 범죄자 되신 분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어서 그랬구나. 구치소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접견실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접견 한 번이 힘들어요. 변호사나 진짜 데리고 와야 한 번 허락해주고 하지. 아, 허락 자체가 어렵다? 어머니 모시고 가도 물론 한두 번은 해주죠. 근데 네. 내일 들어서 매일 찾아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네. 뭐 구치소 교도관을 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괜히 네. 또 생사람 잡는 건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안에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좀 뭐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이러는 건 아닌데 네. 이 정도까진 보통 하지 않아요. 보통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신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 변호사가 오면 그 방어권상 나와야 하니까 그 변호사들을 매일같이 부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뭐 법적으로 막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네. 이 피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수도 있으냐 그런 걸 규제를 하다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주 협전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보통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우리가 짚어야 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2008년도에 2달간 있을 때 네. 변호사님들이 이제 각 모시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다음에 뭐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야간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으로 구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야간 집회가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사실상 금지돼 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혼법률로 판정을 해갖고 이제 제가 보석으로 중간에 나오게 됐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님 갖고 오셨거든요. 가면 그 한참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 윤석열 씨가 아파서 법원도 못 간다, 검찰도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독방에서 장소 변경 접견 또는 변호사 접견을 한참 걸어가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잘 걸어다니다가 교도소 안에서는 갑자기
법정과 검찰 특검을 하면 못 받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갔더니 제가 있을 때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자들 다 알만한 사람께 제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 제유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불법 다당의 사건을 일으켰던 주수도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너무나 큰 사이비 종교 폐 JMS 정명석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일반 그 죄수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 하는데 저 봐라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돈이 있다만으로 하루 종일 독방 그 홍거방이든 독방이든 피해서 변호사랑 시원한 데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 자체가 사실 특혜잖아요. 네. 법은 만인한테 평등화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그러니까는- 씨만 미워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평등하다면 이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교화가 되겠어요? 더 막 짜증나고 더 불만을 느끼고 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거기에 내부 구조는 잘 몰랐어서 거기 걷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한참 떨어져 지금 있어요. 뭐 바로 앞은 아니에요. 전 대통령 운동도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예. 본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게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이렇게 다른 수감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새로운 거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분이 저희 국민 세금으로 계속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한다는 게 참 화가 나는 일인데요. 이 사람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뭐 한간에 이런 말이 또 돌아요. 뭐 밖에서 김치찌개라도 좀 끓이고 있으면은 그 냄새 맡고 좀 나오실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네.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이거 너무 사람을 유치하다. 예.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마음이 좀 아프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의견 씨 간단하게 해주시죠 한 번씩. 그 이제 너무 행태가 유치하니까 이제 네. 그런 뭐 이제 김건희가 연락을 해야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가 오빠 법정이나 나 밖에 있어 특검 이래. 조사 받을 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제공한다면 나온다 이런 이제 좀 다소 유치하긴 하지만 밖에서 오죽하면- 소맥을 타고 있다거나 예 이런. 맞습니다. 안에 술도 못 드시는데 제가 그 말만큼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저는 우리 법의 엄정함은 보여줘야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 사회운동하면서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뭐 구치소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짜증 났어도 공권력이 어쨌든 법대로 집행하는 것들은 협조를 해줬어요. 네. 그냥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명령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들 괴롭히는 건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요. 네. 그분들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라도 다 협조를 해주는 건데 윤석열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 얼마나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나 구치소장이나 벌써 곤란해졌어요. 막 고발도 들어가고 제발 협조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 법정도 안 나오고 정말 조사도 안 나오면 법원도 마찬가지 특검도 조치를 취해야죠. 수의를 안 입고 놀았다면 조폭 양아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안에서 네. 옷을 입히고 옷을 안 입히겠다면 그 정말 있잖아요. 드라마나 하나 보면 뭐 담요 같은 거 아니어도 똘똘 이렇게 감아가지고 특별한 섬유로 그리고 들고 나와야죠. 이건 법의 엄정함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공권력의 엄정함과 법의 만인의 평등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너무나 큰 중대한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걸 응징하기 위해서도 한 번은 네. 네네. 대신 다치지 않게 또 인간의 너무 뭐, 생각을 해주시니까. 예, 모욕을 줄 필요는 없는 선에서 저는 모욕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의 엄정함만 그냥 냉정하고 엄정함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네. 함 들어갔잖아요. 네. 아, 그때 네. 함 오징어 들어갈 때, 쓰고. 예, 네. 함 들어갑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네.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줬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라도 진짜 우리가 유인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래서 밖에서 그물을 펼치고 있다가 네. 포획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주 험악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이미 해야지 끌어낼 수 뭐 있을까? 안진걸 소장님께서 충분히 얘기해 주셔서 네. 제가 뭐 말을 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너무 이제 신사적이신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시다가 듣다가 이제 좀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네. 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공권력이 오면 협조를 해야 된다. 저가 이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요. 제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을 때 네. 당시 공수처에서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할 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몸으로 틀어막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데 민주당 정권이나 이런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선례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수 교대됐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제대로 특검에 협조 안 하고 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너네 공수처가 수사할 때 너네 민주당 특검 수사할 때 어떻게 했어가 나오면 사실 민주당도 진짜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뭘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그게 다 걔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옛날에 자기가 검사로서 했던 행위들 같은 거에 똑같은 혐의들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데 지금 당장만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다 돌아온다. 이 얘기 딱 듣다 보니까 너무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 아니 뭐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김용 부원장도 민주당도 당시 압수액은 이제 저희들은 정치 검찰의 불법 과잉 수사라고 규정하고 뭐 시민단체까지 비판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저항하다 다 협조를 했죠. 네. 그분들도. 그리고 그런 의원실이나 야당 당사 압수액은 신중한 게 맞죠. 네. 저는 특검도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변인님의 지적은 일차적으로 맞고 저는 앞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여야 정치권들이 룰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권력의 어떤 수사를 받거나 압수가 있었을 때 그건 협조는 누가 되든지 간에 해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다만 의원실이나 야당 당사나 이런 데는 신중한 고려를 요구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의 권력이잖아요. 네. 그것을 사법부가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준석 의원 사무실이랑 이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거기에는 적합하게 얘기하신 대로 고려를 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고민 안 비판하고 했는데 싶은 겁니다. 항상 본인들이 휘두를 때는 그 칼이 날카로워요. 근데 항상 자기들한테 그 칼이 왔을 때는 또 그 칼이 얘기하신 것 같이 뭐 불법 정치 검찰이다 하는데 그건 반대쪽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민주당이나 혹은 비단 민주당만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범진보 앞에 내로남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의 엄중함상 예의 없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나 특정 의원 사무실이나 또는 정당 당사는 원칙적으로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가지 이제 문성호 의견들이 대변인 오늘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좀 봐주세요. 네. 대변인 오늘 멘트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저도 첫 저 약간 방송이라서 빨개졌어요. 예, 만약 창피하는 것 같아. 창피하는 건 아니고 일면 저는 시민사회단체 오래 일했기 때문에 네.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내로남불 이제 이런 닦간다잖아요. 그치. 그런 행태를 봤을 때는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치. 진보 진영도 반성할 점이 있다. 네. 그런 건 제가 또 인정하고 인정해주는 자세. 잘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 코너에서 또 인정할 부분 좀 인정해 당연히 주시면 저는 인정할 분 있으면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예. 예. 이 그건 정도만 알아야 해도 된다. 저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뭔가 성찰하고 예. 발전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사실은 건강한 정치를 만드는 모습이고. 예, 그러니까 네. 좀만 더 붙이면 진보 또는 중도 네. 또는 우리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고 평가받는 분들은 그 동안의 정치 행태보다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고 맞습니다. 국민들의 조금이라도 더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자세가 좋다 생각합니다. 야, 이게 여의도 넘어 TV 닭간다 이 프로그램에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힘드니까. 또 저도 뭐 지금 스피커로 뭐 일반 나오니까. 당원인데. 그래서 이게 양질의 어떤 이렇게 좋은 게스트들을 섭외할 수 있냐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 참 골고루 저희가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희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계신지 너무 편파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다양한 의견들 들을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 두 분 너무 좋네요. 네, 예.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슈퍼챗이 오픈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감사해요. 곰돌이 다희님께서도 네. 예, 5만 원이나 또 이렇게 야.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쇠고 기사님께서도 네, 쇠고 기사님. 2만 원을 또 이렇게 투척을 해주셨습니다. 더운 고맙습니다.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네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예. 예. 자 고수들의 처정밀 정치 해보시죠. 여의도 넘어 TV에 닭간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프로그램 만들어지고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슈퍼챗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시는데요. 고마워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저희가 방송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후원 넘어 예. 네 후원 계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이 광고 칸이 많이 좀 비어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비어 있죠. 이게 지금 네. 얘기하니까 마치 뭐 하나를 받으니까 둘을 달라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성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광고하시면 예. 7,000분이 넘으셨거든요, 저희가. 상생하자라는 거지. 예. 그렇죠. 좋은 기업 있으면 들어오셔서 네. 예,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고 네. 예, 우리도 조금 뽀찌 좀 먹고 약간 이러고 싶다라는 거지. 너무 전문 용어를 쓰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니까요. 네. 예. 역시 전문가 김경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뭐든지 열심히 광고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홍보도 괜찮습니다. 광고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 실시간 댓글 이벤트와 별개로 진행한 구독 이벤트 당첨자가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이미지 띄워드릴게요. 좋아요. 예. 예. 와, 한우 1등급 세트 3분 드리고요. 또 배민 상품권도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너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 네. 예, 힘나게 예,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수 넘어갈게요. 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는 여의도 캐비넷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봅니다. 자, 첫 번째 깔 주제는 바로 민주당 신임 대표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데 대해서 우리 안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를 혹시 지지하신 건 아닌가? 박찬대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도 지으셨잖아요. 예, 저는 그 두 분 다 이제 인연이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할 때 잘하신 것 같고 또 저랑 오랫동안 같이 옛날에 전대협 또는 뭐 한청년 학생운동 시민운동 했던 분들이 거기 캠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박찬대 후보님은 적극은 아니고 네. 조금 도와줬습니다. 사회 토크 콘서트 사회 그때 엄청 적극적으로 두분 도와주셨는데. 봤는데 이제 원래 사회로 가면 우리 김규기 의원님도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예. 사회자로 가거나 그러면 그 주최측한테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삼행시 정도는 예의로 박진감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찬대부터 챙기고 서민부터 챙기는 박찬대가 대통령과 함께 좋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갑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이랬는데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니 엄청 빨아줬네 그 정도면. 뭐 해줬다고? 그 정도면 엄청 빨아준 거 아니에요. 개그맨이 아주 아까 뽀찌부터 발음 어짜 뽀찌 어짜 우리 좀 좋습니다.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약간 내려놓는 컨셉인가요? 아니면 어떤 컨셉인가요? 좀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정청래 대표님하고는 이제 예전에 그분이 그 언론개혁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옛날 안티조선이라고 조선일보의 문제점 비판하는 활동인데 같이 했었거든요. 인연은 훨씬 깊어요. 그래서 누가 돼도 더 잘하실 거라는 거였지만 박찬대 후보님이 조금 더 통합과 시너지를 냈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저는 소극적으로. 네, 정청 대표님이 당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장을 봤을 때 당원들은 좀 더 속 시원한 개혁, 전투적인 개혁, 비타협적인 개혁을 원하고 또 의원들이 아무리 박찬대 후보를 많이 지지해도 그건 의원들 입장인 거고 우리 평당원들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분위기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200명 안팎의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원들의 그 의견 참여 또는 당원들의 판단이 이제는 몇몇 지도부나 엘리트 정치인들 판단보다 훨씬 강하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와, 근데 이게 그건 조금 저는 큰 우려스러운 의미가 면도 있다고 조금 생각해요. 있는 게 찬반 우려는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과 가장 먼저 통화하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하고 조금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된 게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여의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타 민주당의 대변인들이나 뭐 방송 패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청래라는 사람은 배팅볼 던져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냐면 이분 막말도 많이 하시고 커먼센스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정서하고 굉장히 먼 발언도 많이 하시고 본인 사상과 생각도 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비판점을 가질 만한 얘기를 그것도 또 센 워딩으로 하다 보니까
보니까 반대쪽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하기가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으로 진짜 정청래가 뭐 옛날에 뭐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뭐 자강은 이제 안 될 것 같고 네. 저쪽에서 똥볼 차주지 않으면 우리 못 이긴다 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메시지가 지금 자기가 갑질하다가 쫓겨난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고 그 울타리가 돼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비행과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겠다랑 결국 내시키고 감싸기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최대 정당을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또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 첫 메시지가 자기 개인의 비행으로 낙마한 자기 당 장관 후보자 옹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커먼센스하고 굉장히 먼 사람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네.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이미 국민의 일반 정서와는 굉장히 먼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당에게 우리 대한민국 앞날을 최소한 몇 년은 더 맡겨야 되는데 참 우리 앞날 험난하겠다 싶습니다. 안 소장님, 이게 강성 지지층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당대표 당선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요렇게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표는 보면 66대 33쯤 되잖아요. 네. 2배면 완전히 압도적인 당선인데 강성 지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원 정서가 일단 이제 문성호 대변인 지적한 것은 뒤로 하더라도 네. 의원들이나 특정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당원들이 집단 지도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문성호 대변인이 지적한 거 관련해서 우려를 하는 분도 많아요. 네. 많은데 일단 지금은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사태를 말끔히 개혁하고 극복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박찬대보다 일관되게 전투적인 개혁을 주창했던 정책에 맞다. 이제 이런 두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압도적 지지했다 해서 강선우 의견에 대한 입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별도의 해석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어쨌든 일관된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네. 저도 옆에서 봤고 객관적인 평가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래서 높이 점수를 준 건데 그다음에 일관된 계획의 길을 걸어온 사람 맞거든요. 근데 중도층들이나 합리적 보수층들 봤을 때도 조금 우려되는 그런 그 발언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의 당 대표 맞죠. 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민주당만의 당 대표는 아니거든요. 예. 전체 국회를 대표하는 당 대표이기도 그렇죠. 하고 모든 정당이 대표는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외에도 이 정부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선포했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도 그 기조에 맞게 훨씬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저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네. 대표로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려 봅니다. 아, 그러면은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과는 뭐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지금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그런 발언이 어떻게 화합의 정치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한 어려운 상태죠. 네. 분명히 국민의힘이 지금 만약 개혁신당 정도 스탠스라면 악수를 10번이라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이랑 천하람,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비교가 불가능한 그렇죠. 수준이죠. 국민의힘 지금 수준이 완전히 극단 극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막 사이비 종교 세력도 네. 대거 개입하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협치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100석이나 되는 정당이니까. 근데 너무 엉망으로 엉뚱하게 가니까 협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 퇴치 대상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정청래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 박찬대는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상황이 유동적인 것 같아요. 악수 안 하겠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는 악수하잖아요. 네. 본인이 법사위원장한테 악수했어요. 왜냐하면
악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여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불렀잖아. 원내대표도 그렇고 몇 번이나 벌써. 근데 거기서 악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악수하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은 상징적 표현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표현이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멘트도 똥볼이다. 똥볼이보다는 똥볼은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를 잘 보여주긴 하는데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네. 조금 개선이 필요한 언행이다라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게는 똥볼이지만 정청래 대표 본인에겐 똥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분이 워낙 막말도 많이 하시고 어떤 자기 바운더리 나에 있는 사람들 억지 실드도 많이 치시다 보니까 타당 인사들에게 비판을 정말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비판하기가 정말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말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비판에 놓여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 당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야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얘는 상대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네. 그럼 얘가 상대당과 싸우고 있는 애야. 우리 당을 위해 싸우는 투사 이미지가 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정작 이 어떤 선거에서 받아야 될 지지나 이런 게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에서는 표를 깎아먹는 사람이지만 내부 당원들한테 본인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엄중한 상태에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대표를 맡았으면 본인의 책무가 정말 과중한 사람인데 첫 메시지가 뭐 특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뭐 계엄 이런 거를 뭐 돌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 트럼프 관련된 뭐 관세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강선우의 울타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제가 민주당을 위한 어떤 범진보 진영을 위하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 내부에서 그냥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정작 이분 때문에 갉아먹는 중도표, 상식적인 뭐 합리적인 보수표, 뭐 올 수 있는 일반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또 당원들은 또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와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우리 사람 잘 지켜준다 이러고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결국 민주당 내부 살 깎아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여의도에 이제 소문이 들고 있는 네. 명심은 박찬대였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명심은 진짜 박찬대였나?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이 박찬됐으면 선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엄정 중립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박찬대를 더 좋아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 워낙 두 분이 친했으니까 지역구도 인접했고. 근데 네. 엄정 중립을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너무너무 많은 불법 부당 개입을 했잖아요. 김건희랑. 국민의힘당이 망하게 된 윤석열 정권이 망하게 된 계기를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이준석 대표를 부당에 쫓아낸 것부터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순소리 조금 한다고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당을 뽀개버렸다고 선거 전에 한 녹취도 공개됐던 사람이 그것대로 진짜 폭력적으로 해버렸. 근데 그건 지금 특검이 다 수사 대상에서요. 그건 전부 다 정당법 직권남용죄입니다. 저는 그거 나중에 그게 크게 처벌받을 거라 봐요. 지금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이 없겠습니다. 속으로 둘 다 똑같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네. 약간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그럼. 아이도 조금 더 애정하는 아이가 있다고 부모님들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치. 조금 더 안쓰럽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엄정 중립이었어요. 메시지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소론에 전혀 이러면 박찬대가 아무리 이재명과 더 친하다 하더라도 설령 영향을 못 끼친 거죠. 당원들이 네. 그런 걸 예민하게 봤을 텐데 어쨌든 저는 정청래 대표님 저 문성호 대변인 지적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예. 더 큰 정치가 더 큰 집권의 대표로 되려면 저는 이런저런 쓴소리들을 열어놓고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문성호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네.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인 합력 보수층까지 포괄하는 정당,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예 중도 보수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표방했잖아요. 그럼 당 대표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일관되게 개혁과 고난의 길을 걸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성희 대변인님이 한 이런 말씀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의견들도 꽤 있으시더라고. 텔레그램으로 제가 한번 보내드리고 싶네요. 좋죠. 저는 응원하지만 네. 더 큰 민주당, 더 큰 대표님이 되려면 이런 지적들은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법사위원장 정책내가 아니거든요. 네. 마포 국회의원 정책내가 아니라 진짜 이 엄중한 시국이잖아요. 강성훈 의원 이야기보다는 관세나 민생이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또 나주로 가서 수제 복구한 건 잘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행보를 알겠어요. 우리 안 소장님이 네, 소장님 알겠어요. 예, 설명해 주시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댓글에 보면은 안 소장님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 참 많이 주시고 또 우리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멋지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올려주셔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면서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월님께서는 안진걸 소장님 화이팅하면서 5만 원을 또 슈퍼챗으로 투자를 야.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저 시사 토론은 잘하는데 민생 토론이나 네. 근데 정치 토론은 제가 약해요. 잘 못해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아유 어떠한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 다음 주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비전대회가 있었는데 인적 청선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그런 주장과 단결을 해야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문성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걸 두고 싸울 땐가?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했던 얘기 주어만 바꿔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방송 이름에 맞게 닭간다가 되어버렸는데 여기도 사실 지금 제가 방금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를 주어만 딱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자그마치 계엄을 해가지고 탄핵을 당한 정국이에요. 이런 정국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내 개파 뭐 최대 지지율을 받네 마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 그때 여조 제가 봤던 거에서 19% 나왔는데 그 뒤에 뭐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지금 뭐 지지율 19% 나온다는 건 그냥 당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뭐 한 건 한 거고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쇄신하고 혁신해가지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네. 어게인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정권도 3년 만에 날려놓고 똑같이 또 하겠다는 게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도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강성그룹과 강성그룹만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도 어떤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의 정서가 아니라 무슨 뭐 부정선거론 같은 거 얘기하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당대표 선거 뭐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선거 때 나왔으면 아유 예 뭐 그런 제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선거 일정이 바빠서 허허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가서 면접 보겠다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지금 뭐 이런 음모론이 언제 나오고 윤 어게인이라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제가 정말 3당 입장에서 편하게 양쪽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잘해주길 바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도 가지고 있고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조차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폭주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절히 견제해주는 야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적절히 견제해주는 야당의 역할은커녕 본인애들 지금 집도 완전 모래로 쌓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계고 나아가서 국민인데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 없이 그냥 본인들 자리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이런 전당대회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성효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양당을 다 까요. 네, 양당을 다 까면서 약간 좀 객관성을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보이는데 거의 마늘 수준입니다. 원래 3당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3당이 잘하면 예.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제도 정치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세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계엄을 잘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제도 테두리 내에서 정치 국민들이 그냥 우리가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공적 정당이란 말은 실제로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 보조금 주는 겁니다. 김기욱계기면 제가 만약에 어떤 정당을 지지를 안 해요. 네. 세금 많이 냈어 우리가. 네. 근데 우리 세금 그리 간다니까 지지 안 해도. 그 이유는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국민들 대변하고 또 견제와 균형도 해주고 때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김기욱계기면 저를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은 어쨌든 우리를 대변하게 돼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실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지원해 주거든.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는 잘 안 만났던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들을 최근에 몇 번 봤어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랬더니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요. 조중동의 대부분 기자들도 그 세 가지는 완전히 절연했다는 거예요. 5.18에 광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두 번째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은. 세 번째 계엄은 잘했다거나 불가피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경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 기자들도 완전 절연했대요. 그 세 가지 주장하면 보수 망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문성호 대변인 같은 분은 그 세 가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딱 생각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자. 그러면 설득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당은 오히려 이 세 가지가 맞다는 사람들이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당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위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담론이든 뭐 얘기하신 그런 뭐 저라면 절대 반대해서 그런 담론도 할 수는 있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런 담론들이 지금 어떤 이 정당 내에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그거에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양 후보들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건가? 오히려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우리는 선거 져도 괜찮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대구 경북 몇 자리만 자기들끼리 돌려먹겠다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한국 사회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중도와 보수를 누가 더 잘할 것인가로 경쟁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줘야지. 너무 엉뚱한 방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면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 한 10% 안팎이라도 계속 그런 극우 극단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해가지고 또 서부지부 폭동 같은 사태 생기면 이건 그 당사자들도 고통이고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회 전체가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문재인 대표님 여러 가지 지적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막 뜨끔먹다 하고 반박도 하고 싶지만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런 지적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좋아요. 그런 자세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가. 그렇죠.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동네 친구들 만나도 그래야 되잖아요. 막 좀 다른 이야기 한다고 막 뒤에서 갑자기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처럼. 너 오늘 참 술 먹고 쓴소리 많이 하더라. 그래?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헤어져야죠. 기분 좋게. 저는 사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사회 전체를 가짜 뉴스로 몰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걸 적으로 상정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위험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 예를 들어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은 원래 선거 진 쪽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진보 쪽에서는 이제 김어준 씨가 그걸 가지고 나오셨다가 본인들이 이기니까 싹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웃긴 게 자기네들이 선거를 이겼는데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와요. 아니 그럼 부정선거인데 너네가 이겼으면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더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겨우 이긴 거래.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고방식이 올바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의견이 그럼 합리적인 어떤 방향에 의해서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그게 이제 너무 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냥 우리 어떤 사회의 변두리에 계셨어야 되는 분들이 제2당의 지금 당 뭐 지도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보면 대부분 극우 또는 강경 보수 정당이 대부분 승리했잖아요. 그 이른바 진보 또는 중도 성향의 이 선거 승리한 거 별로 되지도 않아요. 대통령도 4번째밖에 안 되고. 근데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 부정선거다. 계엄 잘했다거나 불가피했다. 이 세 가지만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는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공적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미래로 세계로 통합으로 발전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저렇게 논쟁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성호 대변인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꾸중들 용의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아니 근데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주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죠, 들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거죠. 들어주셔야 하시니까. 아니 네. 저는 듣고 이건 일리가 있다. 대통령님, 네. 정책 대표님 아, 네. 이런 감사합니다. 주장 귀담아 들었으면 이제 뭐 막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다음에 좀 뭐 의견 전달 좀 요즘은 해주십시오. 그 다 국민이 공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회잖아요. 네. 앞으로 뭐 청와대 청원 이런 것도 부활한다는데 계속 의견 내야죠. 예,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라면서 까만 장막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보고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에서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코멘트하면 사실은 이제 원래 10억이었는데 50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기준이. 그리고 한 종목에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0.05%인가 밖에 안 되긴 한다 하더라. 그래서 진성준 의장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겠죠.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때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 규모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주식 5천 네. 이제 지금 이제 4천 정도로 이야기하자고요. 네. 4천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죠. 근데 두 가지인데 그동안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1,500만 원, 2천만 요즘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저도 대선 전후부터 주식 투자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민들도 투자해서 돈을 같이 벌자.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맞다. 이제 이런 취지에 동참했는데 한 2천만 가게 늘어났을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한국 주식시장 어려웠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가를 네. 폭락시키거나 아니 인하시키거나 또는 주식이 이렇게 반등하는 거에 불안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코스피 한 4천 찍고 논의해도 되지 않았을까 일. 두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예민한 이슈는 이걸로 여러 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실제로요. 네. 예민한 이슈는 최소한 집권 여당이라면 네. 입장을 통일해서 적당할 때 말씀드려야죠.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건 집권 여당이 미숙하게 비춰집니다. 이런 건 매우 저는 곤란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시기를 늦추고 그렇지. 그다음에 입장을 통일해서 국민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 네. 조금 더 세수를 늘리는 걸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원래 제일 오래 얘기해야 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안타깝게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밖에 오늘 코멘트를 또 연장 한번 할까요? 저는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방금 오늘 얘기 잘 받아주셨는데 또 마지막까지 비판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10억 가진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지금 이 흔히 얘기하는 범진보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런 상식 같은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흔히 얘기하는 아니 부동산 가진 사람들 세금 올리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져요? 이런 발언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10억 가진 사람 얼마 된다고 이 세금이 영향 있겠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세금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매수세로 돌아서게 되고 네. 그런 급작적인 매수세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주식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번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게 주식이라는 건 진짜 그 한 번의 출랑만으로도 그 나비 효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건데 시즌적으로 매번 이 세금 시기 때마다 나는 매수세를 과연 그럼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은 내가 10억 안 갖고 있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건전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경제 상식적으로 그냥 이상한 짓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시장이 반응해서 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되시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던 게 상승한 게 굉장히 좋지만 이 상승을 받쳐줄 만한 뭔가 경제 이슈가 있어서 상승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그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안정성이 어쨌든 생기고 기대 심리가 생겨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는 따라오지 못했는데 일단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후속타를 쳐주면 그게 진짜 실무 경제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꺼지는 건데 아니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고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좀 빠르게 시정해 주시면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이랑 국가 경제를 위한 거니까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테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정부 말을 들으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야기 고맙다는 말씀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치인 아이돌 문성호 잘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성호 씨가 정치계 아이돌이구나.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서. 그래요? 네. 조정석 씨. 저 엄청 좋아합니다. 네. 조정석 씨. 엄청 좋아합니다. 조정석 영광입니다. 씨의 그 리즈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느낌이에요. 되게 좋으세요. 예. 홍익표 의원하고도 비슷한 그 민주당 내 맞아. 네. 홍익표 의원님하고도 약간 예. 저 합리적이면서도 맞아요. 똑똑한 이미지. 네. 이런 감사합니다. 이미지. 오늘 저는 비판만 했는데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까 아니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 이 정도 토론도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비판 토론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요. 더한 이야기를 들어도 예.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어. 정경 대표가 더한 이야기를 들어도 앉아 계시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자니까요, 진짜로. 네. 음. 안진걸 소장님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면식 선생님입니다. 순돌이 아버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번에 술 먹고 전화 한 통 드렸었습니다. 줄을 서시오. 네. 줄을 서시오. 정말 그러네요. 네. 야, 너무 닮았어. 인상 조금 되게 더 어렸을 좋으셨는데. 때는 살찐 이재훈이란 쿨의 오, 이재훈. 살찐 닮았다. 이재훈. 닮았다. 네. 살이 조금 찐 이재훈. 여기 이제 살 뺀 이재훈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 가수 이재훈 젊었을 때 문성호 대변인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약간 그래요? 가수 이재훈이 살쪘을 때 우리 안 소장님이랑 비슷한 걸로. 네네.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같이 있으니까. 웃기다. 근데 진짜 조금 닮으셨는데요? 우리 이면식 씨가 누군지 몰라 찾아보신 거예요. 네, 이재훈 씨. 조금 조금 이재훈 닮으셨어요. 씨. 진짜 조금 닮으셨어요. 예. 네, 진짜 조금 닮았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윤계상 씨를 닮은 걸로 아.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죠. 여기는 아이유 닮았잖아요. 우리 서로 암살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드는 건가? 돌 날라오는데. 아유, 팬 지금 몇 천만 명. 죄송합니다. 손혜진 네. 느낌도 있으시고. 손예진요. 네, 옆에서 보니까. 네. 여기 많이 분위기 실수하시네. 왜 이렇게 좋은가요? 김기욱 선생님은 예. 저기 윤계상뿐만 아니라 멜 깁슨 느낌이 있죠. 오. 좀 보세요. 좀 여러분, 있으신 것 이건 같아요. 진짜입니다. 멜 깁슨 느낌이 확 오잖아요. 옛날 매드맥스 시리즈라든지. 측면이 닮으셨어요. 저도 오늘 저를 처음 발견했네요. 네. 지금 예. 저희가 컨시피어런스 나오는데. 시어리 그 영화에서 예. 네. 이미 비슷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로 깁스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다리 다쳐서 깁스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멜 깁슨이라는 또 영어 이름을 하나만 획득했네요. 그랬군요. 저를 앞으로 멜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예. 깁스가 그 깁스죠. 네.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멜 깁스. 여기 분위기 깁스만 너무 메고 좋네. 다녔다. 그러면은 피디님 이 두 분은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예. 서로 별명으로 불러주는 걸로 하죠. 좋아요. 예, 우리 현식이 형과 우리 정석이 그리고 멜. 그럼 깁슨이. 예진 씨 예진 씨. 아이고. 엉망진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동접이 줄었어. 그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즐겁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만 즐거운 것 같아 죄송한데요. 여러분도 너무 훌륭하시고 멋진 분들이세요. 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저희는 평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방송으로 매일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클립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저희 내일도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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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